오늘 두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기술주가 모든 것을 압도한 날이겠지만 그 한 문장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세 갈래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며 수급과 심리를 정면으로 밀어올린 하루였습니다. 본토 증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3,800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10년 만에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래대금은 전통적 가치주 영역에서 빠져나온 자금과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찾아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합쳐지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2조 위안을 넘어서는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에 세웠던 최장기 연속 기록을 경신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지수만 보아도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1.45%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선전성분지수는 2.07% 그리고 성장주의 바로미터인 창업화는 3.36%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커창 50 지수로 무려 8%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약 3년 반 만에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늘었다는 사실은 오늘의 상승이 일부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돈의 명확한 방향성이 설정된 장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본토와 홍콩 시장을 동시에 관통한 강력한 공통의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모델, 반도체 칩, 그리고 연산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며 동시에 터져나온 뉴스였습니다. 중국의 AI 모델 개발사인 딥시크가 V3.1 버전을 공식 공개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U8MO FP8 스케일이라는 특정 정밀도 포맷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즉 반도체 칩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딥시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포맷이 곧 공개될 차세대 국산 칩을 겨냥한 설계라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공식 계정을 통해 남겼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발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올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형태로 먼저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국의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즉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를 낳고 다시 그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 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시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본토와 홍콩을 막론하고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했고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CPU, 광모듈, 고속 상호 연결 기술 등 통신 및 패키징 관련 밸류체인까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글로벌 변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AI 칩 H20의 생산 및 출하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 대체와 자립이라는 서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가진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왜 중국이 그토록 국산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이 미국산 AI 칩을 400억 달러 규모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글로벌 AI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가 향후 수년간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지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맞물리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수요의 구조적 성장과 내수 시장에서의 국산화 대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물량, 시장 점유율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중첩시키기에 충분했고 오늘 두 시장의 기술주 랠리는 바로 이 강력한 교차점 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시선을 본토 A주 시장으로 더 깊이 옮겨보면 이곳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술 혁신이라는 촉매가 정책이라는 가장 강력한 연료를 만나 그야말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약 5천억 위안 규모의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자금의 초점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과 핵심 인프라에 맞춰져 있다는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A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책이 곧 돈의 경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면 거대한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이 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도구는 과거의 무분별한 경기 부양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특정 성장축의 산업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핀셋 지원에 가깝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시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효과로 해석됩니다. 오늘 커창판과 창업판이 동반 급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적 기대감을 가격에 온전히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본토 시장의 내부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랠리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고배당 가치주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자금이 유출되었지만 그 자금은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곧바로 반도체, IT 서비스, 통신 장비와 같은 성장 섹터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과거의 성장 동력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강한 로테이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마 장세라기보다는 업황, 정책, 글로벌 수요라는 세 가지 펀더멘털이 맞물린 주도 섹터 장세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거래 대금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주도 섹터에 대한 시장의 강한 믿음과 확신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토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현재의 기술주 중심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금증권은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섹터가 5일선이나 11선 같은 단기 이평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을 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광발증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성장주, 특히 AI, 반도체 장비, 미디어 같은 핵심 주도주로 유지하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보험, 방산, 히토류, 해상풍력, 혁신, 신약과 같은 분야를 보조적으로 편입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초상증권은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 있다고 보고 융자 잔고나 개인 계좌 개설 추이 등을 통해 이 유입세가 꺾이지 않는 한 기술 성장주와 소형주가 우위를 보이는 스타일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종합하면 내러티브와 실제 데이터가 모두 같은 방향, 즉 기술주 중심의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콩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곳 역시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했다는 점은 본토와 동일했지만 시장을 감싸는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홍콩 시장은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는 중요한 거시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반에는 기술주에 대한 강한 매수세와 동시에 거시적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가려는 대기 심리가 공존하는 탄력과 관망의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잭슨홀 이벤트를 앞두고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피신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주로 쏠림을 유지했다는 점이 오늘 홍콩 시장의 핵심 특징이었습니다. 홍콩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실적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홍콩은 본토보다 훨씬 더 기업의 본원적인 이익 창출 능력, 즉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명품 잡화점인 명창우품, 라이다 기술 기업인 속등치창,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리닝, 그리고 쇼폼 플랫폼인 콰이쇼 등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은 예외 없이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홍콩 시장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를 통해 성장성을 증명하는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실적 검증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딥시크와 같은 AI 내러티브가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면 견고한 실적은 그 상상력을 현실의 주가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홍콩 시장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시각은 본토보다 조금 더 다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제안합니다. 초상증권은 홍콩에 상장된 신경제 기업들의 이익 개선 사이클이 본토 A주보다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을 배분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성 완화와 기술 이전 데이터 개선 기대감이 있는 혁신 신약 섹터에 먼저 주목하고 그 다음으로 배달 플랫폼 등 경쟁 구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인터넷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와 기업 이익이 동시에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 신소비 섹터로 옮겨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화태증권은 지금을 뚜렷한 주도 테마가 확정되기 직전의 공백기이자 여러 이벤트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 나가는 검증의 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기회로 3대 중간 실적 시즌을 맞아 게임, 인터넷 커머스, 그리고 실적 전망이 좋은 혁신 신약과 대형 금융주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중신증권은 8월 시장의 핵심을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던 장세에서 실적과 정책을 함께 검증하는 공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내권, 과도한 내부 경쟁 방지 정책이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주가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흥업증권은 이번 홍콩 시장의 랠리가 매우 긴 강세장, 즉 슈퍼롱불의 시작이라는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하반기에도 점진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시장은 기술이라는 강력한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그 동력의 세부적인 결은 달랐습니다. 본토 시장은 국내 정책 드라이브, 글로벌 수요 확장, 로컬 자립 서사, 그리고 모델과 칩의 기술적 정합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리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한 정책과 유동성이 주도하는 장세였습니다. 반면 홍콩 시장은 동일한 기술적 모멘텀을 받으면서도 글로벌 거시 이벤트 대기라는 신중함과 중간 실적 검증이라는 펀더멘털 중심의 접근이 결합된 보다 복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략은 단순해집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기술주가 강력한 추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강한 축에 대해서는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약한 축에 대해서는 섣불리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추세의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두 시장 모두 상방 베타 우위, 즉 상승의 힘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역시 중요한 것은 개별 지수의 숫자보다 이미 한동안 예고되었던 성장과 기술이라는 거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더 굳건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